해솜이라는 순우리말이 있더라고요. 햇살이 부드럽고 고운 모양을 뜻하는 말인데 뜨겁기만 한 여름 햇살과 달리 조용히 스며드는 따스함이 담겨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모진 빛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해솜 같은 작은 온기들이 우리 마음을 살포시 덮어주고 하루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곤 할 텐데,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해솜 같은 부드러운 빛으로 시작되기를 바라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순우리말 한 가지를 또 전달을 하면서 시작을 해봤는데, 왜 제가 라라유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말의 중요성, 네, 말하기에 그야말로 무게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큰 말, 어려운 말, 또 막 이렇게 누군가한테 공격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이 생활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말들로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큰 일을 또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해솜이라는 말도 있지만 뭐 좀 태도도 뭐 물론 적극적으로 콱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뭔가 사근사근한 느낌? 그쵸? 말에서도 이미 말 맛과 그리고 말의 느낌 자체가 되게 작고 사부작사부작 거리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해나가는 그런 느낌? 또 도담도담 피어나는 마음들, 약간 요런 것들이 합해지면 하루를 한결 좀 가볍고 부드럽게 그런 은은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어찌 보면 마음속에 단단한 의지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 누군가를 이렇게 위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말을 오히려 더 막 세게, 제가 일부러 주의했습니다. 세게라고 안 하고 세게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콕콕 찔러야 제맛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태가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데 말을 들었을 땐 굉장히 그야말로 이렇게 뭔가 포근한데 생각해보면 낭중지추라고, 말 그대로 더 이렇게 콕 찔리게 되는 그럴 때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부드러운 걸 흔히 연약한 거라고 이렇게 좀 치부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부드러움은 연약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깊은 성찰 속에서 깊은 내면의 힘과 여유에서 비롯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부드럽지만 단단한 의지를 담아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어휘 중에 하나가 친절하게 단호하게 단호함을 친절하게 표현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드럽지만 단단한 의지를 담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제목이 참 도발적인데, 이 제목에 책을 쓰신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 기자를 오늘도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입니다. 지난주에 네. 저희 라라유를 맛보고 가셨잖아요. 네네. 괜찮으셨던 거죠? 네,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편집 따위는 없어서. 네. 근데 사실 이 말쟁이면서 글쟁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의 그 의기투합을 저는 저희 구독자들이 굉장히 즐겁게 바라봐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네. 또 더해서 우리 장슬기 기자가 올해는 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또 직접 그 대통령실 취재를 하시니까 네.
너무 뒷얘기나 이런 것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기사로 좀 풀어내지 있습니다. 못하는 얘기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기사로 풀어내는 얘기 더하기, 네. 그게 약간 좀 뒷얘기 한 스푼, 뭐 두 스푼, 그렇죠. 뭐 10스푼 네. 마구마구 해주시길 바라고. 네. 저는 참 지난주부터 좀 궁금했었는데 네. 이게 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근데 저는 사실 뭐 얘기 들으면 또 저희 라라유 구독자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대변인인 강유정 대변인이 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는 같이 그러니까 카메라 달고 네. 말을 하는 나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이제 기자님들, 뭐 제가 조금 세게 얘기를 하면 얼굴도 공개하고, 맞아요. 뭐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그냥 국민들께 다 알리자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체감하는 건,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환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반발이 있고 뭐 논란이 네.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초상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지금 네. 기자들은 네. 상당히 우려와 거부감을 나타내시죠. 뭐 네. 거부감은 알겠어요. 네. 일단 이 카메라 이해는 되죠. 그렇죠.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또 그쵸. 저는 너무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려는 어떤 우려를 하는 거죠? 이제 이재명 정부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 있을 거고, 혹시나 이제 비판적인 질문을 뭐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사실 어떤 언론사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했을 때 그게 혹시 이제 비난의 소지가 되지 않겠냐. 소위 말해서 이제 좌표 찍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마치 엄청 나쁜 기자가 된 것처럼 계속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 좀 부당하게. 그렇게 좌표가 찍히면서 오히려 내가 할 말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좀 우호적인 혹은 그런 질문만 하는 기자로 전락할 수 있다. 네. 그런 우려. 근데 일단 제가 건강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 건강하지 않은 국민들만 너무 바라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하죠.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한국일보였네. 어디에 이건 네. 뭐 실명으로 다 보도가 나온 거니까 어디 서강대학교 교수님께서 딥페이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딥페이크로. 네. 이게 기자의 얼굴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기자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장슬기 기자 다 노출돼 있지 그죠?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그 기자들이랑 같이 네. 커피 마시러 내려오셨어요. 네. 그때 기자분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게 네. 지금 다 돌죠.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뭐 공개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라는 거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사실 그때는 또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때 질의응답하는 거 네. 공개를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딥페이크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거는 그건 조금 사실은 그 딥페이크 범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과 그렇죠. 그 감시가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그렇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장 기자님은 그러면은 네. 찬반 어디예요? 저는 그래도 찬성 쪽에 가깝죠. 아하,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미디어를 감시하는 미디어 오늘로서 네. 저희는 사실은 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로서는 계속 질문을 누가 하는지, 네. 어떤 매체가 하는지, 혹은 때로는 누구누구 기자가 하는지 실명 내지는 언론사명을 계속 밝혀왔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미디어 그래서, 오늘이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신문사에 맞아. 누구누구가 어떤 질문을 했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뭐 무슨 답변을 했다. 저희는 최근까지도 기사를 계속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면으로 볼 때 이런 취지가 좀 더 확대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나운서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증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 카메라의 힘, 뭐 이런 카메라 마사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네. 얼굴이 뭐 어쩌대 이런 거 있지만 카메라의 힘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저게 되게 무생물 같지만 저도 사실 가끔 무섭거든요. 저 앵글 이렇게 렌즈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지금은 렌즈가 되게 무생물로 보이지만 렌즈 너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라라유 구독자들 맞아요. 그리고 혹시 이게 또 막 일파만파 막 퍼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의도와는 달리 또 왜곡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크니까 맞아요. 두렵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저는 굉장히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막말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제 책임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책임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에도 저는 좋은 조치인 것 같아서 네. 건강한 국민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현장 기자들의 네. 우려를 네. 저도 계속 듣고 담아내긴 할 건데 네, 네. 어찌됐든 저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로서 그 양쪽의 의견을 계속 또 조율하는 역할을 저희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공론장으로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 오늘을 좀 이렇게 네. 눈여겨봤던 게 기자 역할을 하지만 그 기자들을 취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그 취재 시스템 자체도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되는 매체인 맞아요. 거고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어찌 보면 존재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 내주시고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이 업로딩 될 시간이 6월 19일 정도인데 네. 이때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궁금하다. 이때쯤이면 아마 카메라가 달렸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왜냐면 이제 네. 강유정 대변인께서 네. 6월 중순 정도에 아마 달릴 거다 입찰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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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네. 설치를 하는데 또 네.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쯤 되면은 달리고 네. 국민들께서는 매일매일의 이제 브리핑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취재를 하고 아직 이제 아마 요 방송이 나갔을 땐 기사가 나갔겠지만 네. 노무현 정부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대변인. 천호선 대변인께서. 네. 그분이 대변인을 할 때 사실은 이걸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생중계 대변인과 청와대 그 당시엔 청와대였죠.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출입기자 사이의 그 질의응답을 생중계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했었고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다 사라졌다가 네, 다 사라졌다가 사실 그 조치를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때 했던 게 한 7, 8개월 정도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했던 당사자였던 천호선 대변인을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했는데 요걸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천호선 대변인의 말은 일단은 대변인도 사실은 긴장된다. 제일 어려운 자리예요. 그죠? 사실. 그럼요. 네. 저는 이 말이 제일 와닿았는데 대변인을 가끔 무슨 네. 앵무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셔야 그 정도 아니에요. 말해야 돼요. 맞아요. 대변인이 뭐 예를 들면 수석들 회의하고 이럴 때 거기에도 이제 배석을 참여하시죠. 맞아요. 해서 그 얘기를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 공부하고 언어 용어부터 조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휘, 용어, 표현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코칭을 해요. 맞아요. 표정까지. 네.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랑도 소통하고 실무자랑도 맞아요. 소통하고 맞아요. 정무적으로 소통해서 이걸 어떻게 메시지를 낼 것인지 맞아요. 제가 제일 이제 그분이 힘드셨겠다 느낀 게 그 당시에 무슨 샘물교회라는 곳에서 피습돼 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탈레반한테 납치를 낸 사건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청와대 대변인을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그 중간에 고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였고 브리핑은 이미 이제 생중계는 시작이 됐는데 여기엔 되게 민감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 그거를 이제 외신 CNN이나 BBC가 받아서 적고 그거를 알자지라가 번역을 해서 탈레반이 그걸 보고 맞아요.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너무 민감한 거예요. 맞아. 용어 하나하나를 쓰는 게. 네. 근데 현장에서 기자들은
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날카롭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생명이 달렸는데 지금은 무슨 메시지를 낼 거냐. 그렇게 계속 어정쩡할 거냐. 네. 뭐 이런.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런 영상 시스템이 없을 때는 생중계 시스템이 없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죠. 기자한테 가서. 이거는 지금 답변하기 좀 그렇다. 사실 그런 사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거니까. 그래서 좀 양해를 해달라.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은 해주죠. 근데 영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적인 언어로 말을 해서 사실은 탈레반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기자도 이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렵죠. 제일 어려운 부분. 공부를 많이 하고 외교적. 왜냐면 어찌됐든 내가 지금 목표는 그 생명을 구하는 데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게 기자의 목표고 또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지금 전략을 노출하면 안 되면서도 그렇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중계라는 거는 기자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국민에게 사실은 알 권리라는 명목하에 봉사하는 거고 그 책임은 자기가 오롯이 다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인의 언어 능력과 정보 능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실 전체가 하나가 돼서 그걸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게 얼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기자도 결국에는 계속 질문의 수준이 자기는 6개월 정도 했지만 계속 높아지더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에 의한 검열이 아니라 자기 검열인 거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국민들로부터 좌표 찍혀서 뭔가 큰일을 당할까 봐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자기 검열해야죠. 근데 그 검열이 이재명 정부의 친화적인 검열이 아니라 내 질문이 타당한 질문인가, 내 질문이 논리적인 질문인가, 내 질문으로 이미 이렇게 배제하고 혐오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문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상적이었던 거 소개해드리면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가더랍니까? 그게 계속 하면 할수록 보인대요. 좋다. 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간 어찌됐든 기자가 마음에 안 드는 뭐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국민들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뭐 이렇게 유튜브 쇼츠를 잘라가지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또 유포시키면 어떻게 하냐. 기자들의 우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천호선 대변인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말은 또 결국에는 전체 풀 텍스트, 그러니까 풀 생중계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왜곡 편집되더라도 이걸로 커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강주영 대변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카메라가 돌아가고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기자가 질문했는지가 그 숨소리까지 어찌든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라서 왜곡을 하면 사실 그거를 결국에는 생중계 시스템으로 반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기자가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 질문이 나온 거라든지 이런 맥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더 왜곡이 일어나는 거를 방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맥락 없이 툭 잘라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의 전체적인 진위를 파악하기에 국민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각각 보시는 채널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또 먹여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건강한 국민이라면 그 떠먹여주는 그 해석이 아니라 해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저는 긍정적으로 그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취재 되게 그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6월 19일에 업로딩 될 거기 때문에 요 기사도 한번 우리 장슬기 기자의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데요, 장 기자님? 계속 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우리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께서도
근데 저는 뿌듯하네요. 네, 장 기자님께서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또 이제 취재 현장에서 담아오시는 이야기에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관찰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흔히 말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네네.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들 사는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그쵸. 저희도 맥락을 알 수 있게끔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재밌는 얘기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봐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의 말은 괜찮을까요, 장 네, 기자님께? 그럼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장슬기 미디어 오늘의 기자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끝인사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네. 아니,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저 혼자 아니요, 해도 돼요. 부담스럽진 않은데. 네. 뭐 괜찮으시면은 같이 하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겁니다. 네, 잘 풀리실 겁니다. 네, 그게 아마 맞으실 것 같아서 입에 저는 꺼예요로 갈 거예요.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